예, 안녕하세요. 유레카 내과 전문의 인석환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고지혈증 약 끊을 수 있나요? 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번 시대에는 이제 각종 검진이 굉장히 보편화가 되면서 고지혈증이라는 질환을 진단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분들이 이제 언제까지 약물을 복용을 해야 되는지, 혹은 약물 복용을 좀 중단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이 고지혈증에 대해서는 먼저 잠시 역사적인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은 우리 한국전쟁과 연관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전에는 고지혈증이라는 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던 시절에 우리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20대 미군들이 전쟁에 참가를 해가지고 많이 전사를 하셨죠. 그 전사하신 분들을 미국에서 부검을 해보았을 때 이 경동맥의 상태를 확인을 해보았는데 20대의 꽃다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경동맥의 협착이 대부분 있었다라는 놀라운 연구가 발표가 되면서 서구화된 식습관을 하는 인종, 특히 나라 이런 부분에서는 고지혈증으로 인해서 경동맥의 협착이 잘 발생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고지혈증은 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등의 심내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은 대부분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중대한 질환이고 또 유병률도 높음에도 불구하고 약물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질환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검진을 통해서 지질 수치가 높다, 고지혈증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되면은 환자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반응은 이거 약물 없이 좀 조절을 하고 싶다, 혹은 약물을 한 2개월 정도 드시다가 너무 번거롭다, 다시 검사한 결과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약물 복용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흔히 고지혈증이라고 이야기하는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이 수치는 70% 정도는 간에서 대부분 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0% 정도의 비율만이 식사를 통해서 혈중에서 이제 검출이 되게 됩니다. 즉,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30% 정도는 노력을 통해서 줄일 수가 있겠지만은 70% 정도는 유전적으로 갖고 있는 소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의 일정 수치를 넘어가신 분들은 약물의 도움 없이 이것을 좋아지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약물을 통해서 좋아지는 과정은 도대체 어떤 과정으로 좋아지느냐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 부분은 이제 바다의 유조선과 항구로 많이 비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바다가 혈관이라고 생각하시고 유조선이 이제 지질, 혈중에 떠다니는 기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구가 우리가 이제 기름기를 받아들이는, 우리 몸에는 LDL 수용체라고 하는 물질들이 있는데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간으로 혈중에 떠다니는 LDL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혈중에 있는 LDL 수치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쉽게 얘기하면 바다에 있는 유조선을 빨리 항구로 정박을 시키는 것이 사고가 나지 않는데 유리한 것이죠. 바다에 유조선이 빨리빨리 항구로 들어오지 않고 떠다니게 되면은 예기치 못한 파도가 치면서 서로 부딪혀서 바다에 기름이 흘러내릴 수도 있고, 또 가만히 있던 유조선도 이유 없이 터지기도 합니다.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약물을 통해서 항구를 늘리는 것이 근본적으로 고지혈증의 위험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항구를 만드는 것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한두 달 약을 복용하시거나 심지어 1, 2년을 복용했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항구의 개수가 유의미하게 늘어나진 않습니다. 연구를 통하여 보면은 최소 10년 정도는 꾸준히 복용하셔야 안정적으로 항구가 정박이 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유조선들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심혈관 그리고 뇌혈관 사고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보고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는 것은 오늘 당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10년 뒤에 뇌졸중 혹은 뇌출혈로 인해서 쓰러지거나 장애가 남는 것을 방지를 하고 심근경색으로 인해 사망할 가능성을 낮춰주는 아주 중요한 치료라고 하겠습니다. 일부 환자분들은 스타틴이라고 하는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당뇨병이 오히려 유발된다, 이런 얘기를 내가 어디 다른 매체를 통해서 보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 들어온 영양소는 결국에는 탄수화물이나 지방 형태로 저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스타틴이라는 약물을 통해서 지질로 가는 길을 하나를 막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당으로 가는 길로 약간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약의 과정에서 이렇게 당이 오르는 것은 혈중 농도의 3에서 5 정도만 올리기 때문에 기저의 공복혈당이 120 내외로 당뇨병이 생기기 쉬운 성향이 있는 분들은 그 시기를 약간 앞당길 수는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분들에서 갑자기 당뇨병에 안 걸릴 분들을 당뇨병이 걸리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유념을 해주시고, 또 이런 이슈가 없는 약제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꼭 내과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제가 찾아다니던 불로초가 바로 이 스타틴, 고지혈증 약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검증되고 훌륭한 약제이기 때문에 불로초를 드신다 생각하시고 약제를 자의로 중단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